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내년 초부터 광주의 아파트 12,0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관련법 개정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고층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선대학교가 호남권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을 11.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분양이 되는데요.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따라 광주도심 9개 공원 10개 지구에서 12,700여 가구 아파트가 차례로 공급됩니다. 내년 1월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민간공원 아파트 대부분이 내년 7월까지 분양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토지 소유권이라 하면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야 될 땅을 아마 우선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주택권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중앙공원 등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000만 원대가 2곳, 1,100만 원대가 3곳, 1,200만 원대가 3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비교해서 분양가가 낮게 형성되지만 청약 경쟁은 과열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데다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등기 때까지 할 수 없게 되면서 투자 목적의 아파트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앞으로는 실거주 위주의 그런 거래라든가 청약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의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켜내고 외부 투기 세력을 철저히 차단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광주시의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일조권 또 조망권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갈등 왜 생기는 걸까요?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켓을 든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축은 결사 반대한다! 아파트 바로 앞에 20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도 볼 수 없어요, 해도.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침에 잠깐 들었다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고. 광주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된 사당인 병천사. 여기서 불과 70m 떨어진 곳에도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당 측은 평온한 생활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조망권도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일조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겨울철이 되면은 해외 안 들어옵니다. 지난해에는 고층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6%가 일조권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섬세하지 않은 도시계획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을 의미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서울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 광주의 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일조권과 조망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에 광주에서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2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모두 120여 곳이 넘고 이 중 절반이 최근 3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내용을 보고
거기서 그렇게 섬세하게 그 도시계획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라프하게 전체를 보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관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와 달리 도심 외곽보다 도심 내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갈등을 만드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 강한 여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곳곳에 비구름대가 위치한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 상황도 보시면 광양과 구례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다음 주 초반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우선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내일 낮 12시 무렵까지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 안팎에 그치면서 이 기온은 평년보다 6도가량 낮겠고 어제보다도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대학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도 등록금은 그대로여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전국적으로 거셌는데요. 조선대학교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지역 다른 대학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총장과 총학생회장이 2학기 등록금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가 특별 재난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돕고 부모님들의 가게 살림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이런 코로나19 특별 재난장학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대의 2학기 등록금 인하폭은 11.5%. 금액으로는 최대 25만 원까지 등록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학생들의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교육 기자재 비용이나 교육에 위해 쓰기로 협약식에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추후에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등록금 반환이나 인하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가운데서는 조선대가 처음입니다. 지난달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등의 등록금 반환 결정이 광주까지 이어진 겁니다. 광주의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와 호남대, 광주대 등도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논의 중이고요. 특별장학금 형태로 아마 되지 않나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살림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부도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중소대학 등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상황. 조선대의 이번 등록금 반환 결정이 다른 대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의 대학병원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오늘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광주 전남지부는 전남대병원 전공의 230명 등 전공의 450명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오늘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오후 1시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반대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에는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생 300여 명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병원은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시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된 정부 건의 공동성명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선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광역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대전, 울산이며 광주시는 2024년까지 공공의료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업자들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기계를 사라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들여놓지 않고 돈만 빼돌렸습니다.
이 납품업체와 생산업자들이 결탁해서 보조금을 횡령한 건데요. 그 규모가 수십억 원대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포장하는 기계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염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공급 가격은 한 대당 4천만 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안군은 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에게 이 기계값의 60%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된 전남도 감사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염전 가운데 40여 곳에 기계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사라진 기계 가운데 64개가 염전에 설치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업체 3곳을 수사한 결과 천일염 포장기계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천일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납품업체가 사실상 대납한 뒤 보조금만 타낸 겁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이용해 장비업체가 사실상 대부업체 노릇을 한 겁니다. 이렇게 횡령한 보조금은 2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은 장비업체와 염전업체 간에 돈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관계자 7명과 염전업자 등 70여 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주면서 지원 농가가 선정되도록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업체와 지원 농가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신안군은 이번에 적발된 염전업자와 장비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수업 중에 중학생들에게 신체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줬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배이상원 교사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11명 중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시민위 의견을 토대로 배이 교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 교사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 학생들에게 성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영화를 보여줬다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여성단체들이 전남대학교가 산업협력단 직원의 성추행 신고를 거짓 진술로 몰아 해고시키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여성이 CCTV 증거를 제출했지만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전남대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전남대 인권센터 등은 허위 신고와 무고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에는 기부만을 위해 운영되는 중고상점 장깡이 있습니다. 가게 수입금의 대부분은 10년 넘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달된 금액이 어느새 4천만 원가량 됩니다. 가게 운영자인 정한식, 노순애 부부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직 기부를 위한 상점입니다. 대인시장 장깡에서 정한식, 노순애 부부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한식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뒤에 이 가게가 보이는데 장깡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취급하나요? 이건 생활용품이라 봐야죠. 왜냐하면 이 골동품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버리기를 아깝고 쓰지 않는 물건만 팔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기부상점 장깡을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2008년 비엔날 할 때 김소은 씨 4분하고 집사람 4분하고 묘한 이걸 막걸리 한잔 하게 됐어요. 우리 비엔날 하는데 돈 좀 해봅시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쉬웠어. 그러면 비비를 가정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쓰지 않는 물건이면 갖다 갖고 팔아봅시다. 노점에서 딱 해놓고는 5,000원, 1,000원, 500원, 1,000원 딱 해놓고는 어쩐 사람은 가져가기도 하고 어쩐 사람은 돈 놔두기도 하고 그래. 하하 이거 제가 되겠단 말이지. 한 2만 원 갖고 자전거 좀 타고 고물상 돌아다녔어. 그래 2만 원 사기가 이렇게 많더라고. 딱 놔두니까 멋있어.
장사가 되더라고요. 처음 기부하셨던 것도 생각나세요? 처음에는 독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 장학금을 돌렸죠. 일반인을 주다가 또 자기를 주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들. 예.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세요? 먹지도 못하고 배우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진직도 마음을 먹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런 잘나다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한 12년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노순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환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내 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한디 내가 못하게 한다 해서 안 하고서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해야 적성이 풀리고 성질이 아주 불이라 안 하면은 잠을 못 잔 사람이여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때로는 좀 집안 걱정도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것은 이제 했지. 왜 하냐면 장사를 야채를 하기 때문에 이놈을 배달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된디 그것은 피곤하네 되네 한디 어디서 뭐 가지러 오라 가면 빨리 가서 그냥 그거 갖고 오면서 궁둥이 춤추고 올 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야채 팔아서 영감 미기고 그거는 다 봉사하고 그래. 정환식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서 좀 어떨 때 보람을 느끼셨는지 또 슬플 때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한디 사람들이 막 비웃었을 때 제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양반이 노인들을 자기가 밥을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연탄을 막 5,000장 뭐 몇천 장 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쁘고 그래서 말도 못한 사람들이 표현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이 제일 감사하고 기뻤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나는 이 장학금을 주게 되면 그좀 기뻐요. 하러 날아가고 싶어.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 하겠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속으로 알아서 하니까 나는 이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것을 보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저희도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장강에 기부해서 좋은 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는 섬, 진도 관매도는 바다의 정원으로 불립니다. 섬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도 많아서 매년 가고 싶은 섬으로 꼽히는데요. 전남 곳곳을 여행하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오늘은 진도 관매도로 가보겠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매도 이름만 보면 매화가 많이 피는 섬인가 싶은데 이름 유래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떤 섬인가요? 네, 오래전 제주도로 귀향을 가던 선비가 이곳에 왔을 때 매화가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매화도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매화를 본다라는 뜻의 관매도라는 이름이 붙였는데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안타깝게도 매화는 볼 수 없지만 바다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한가득합니다. 네, 관매도는 팔경이 있을 만큼 둘러볼 관광지가 많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네. 가장 먼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섬 여행의 백미라고 하면 해수욕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관매 해수욕장입니다. 진도 섬 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손꼽히는데요. 선착장에서 내리는 순간 아름드리 솔숲에 둘러싸인 관매도 해수욕장을 반깁니다. 3km의 넓은 해수욕장인데요. 모래가 곱고 물색이 투명하기로
해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해질 무렵에 해변과 함께 노을이 어우러진 호젓한 정취는 이곳만의 또 특별함이 있습니다. 네, 해수욕장도 참 좋은데 그 뒤에 그 소나무 숲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곰솔숲인데요. 3만여 평의 소나무 숲입니다. 50에서 60년생의 싱그러운 소나무 숲이 아주 빽빽한데요. 그 모습만으로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관매도 또 야영장은 또 해수욕장 방풍림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초록의 넓은 잔디밭에 또 야영 데크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캠핑을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또 책도 보시고 자전거를 대여해서 자전거 트레킹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해수욕장, 소나무숲 이렇게 여러 가지 봤는데요. 네. 이외에도 놓치지 말고 살펴볼 만한 볼거리들 추가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관매도 하면 또 관매 팔경이 있는데요. 네. 이 선녀들이 내려와서 방아를 찢는다는 방아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옥황산자의 전설을 담고 있는 돌무덤과 꽁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1m쯤 간격을 두고 높이 50m의 두 바위섬을 잇는 아찔한 또 하늘다리가 있고요. 또 썰물 때는 갯바위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북선과 홍합 그리고 굴, 다시마를 채취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혹시 두 분은 톳 짜장면 드셔보셨어요? 톳 짜장면은 좀 생소한데요. 네, 이곳에 톳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톳 짜장면을 비롯해서 톳 칼국수 그리고 톳 빈대떡 그리고 톳 튀김까지 이곳만의 특별식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 네. 가시면 이 맛도 보고 오셔야 되겠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둘러볼 것도 많고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진도 팽목항에서 하루 2차례 배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운행하고요. 그리고 또 섬 구석구석 신비로운 또 해안 절경이 아름다운데요. 이곳을 보려면 최소 1박 2일은 다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차박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소나무숲 사이로 차박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차박을 꿈꾸시는 분들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또 여름밤에 별에는 밤으로 또 낭만 가득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섬, 진도 관매도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활약상을 직접 많이 떠들고 다닌다고. 터포의 타구는 우중간으로 떠납니다. 멀찌감치 펜타 터포 선제 투런포. 베이스볼이 좀 늦게 걸린 거 아닌가 싶거든요. 풀봉 시작을 해야 돼요. 자, 투구를 공략했습니다. 한승택의 타구가 왼쪽으로 멀찌감치 뻗어갑니다. 한땅을 넘었습니다. 임창규에게 강했던 면모도 있고요. 때렸습니다. 저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최영훈의 적시타 3루주자 2루주자 뻥으로 최영훈의 2타점 정신 2루타. 최영훈 선수에게 통산 400번째 2루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저중간을 뚫었어요. 3루에서 박찬호를 홈런 불러주는 김호영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타점 정시 2루타. 잡아당겼습니다. 자, 날카로운 공입니다. 담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긴장했고 또 부진했고 모든 선수들이 기록이 된 축구 안타를 치거나 장타를 치거나 그 시즌 끝나고 그때 그렇죠. 완전히 높이 땅 높게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한승택이 약간 휘청이면서 잡아냅니다. 4연패를 탈출하는
절기 입추인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특히 당분간은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곳곳에 비구름대가 위치한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와 광양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겠고 때때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매우 세찬 비가 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12시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8월 이맘때쯤이면 30도를 웃돌면서 더운데요.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 2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6도, 영암 28도, 해남도 28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5, 6도가량 밑돌겠고요.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리의 낮 기온은 27도, 순천의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까지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소나기가 오락가락 지나겠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이어지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